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먼이고 이 영상에서는 클릭합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클릭합은 모든 작업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프로젝트 관리 도구로 혼자 일하든 큰 팀과 함께 일하든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완벽한 도구입니다. 이 플랫폼 하나로 작업 관리, 협업, 프로젝트 추적을 최대한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번 클릭합 튜토리얼에서는 클릭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나만의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워크스페이스에서 작업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작업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제가 보여드리는 모든 내용을 직접 따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직접 해보면 이 도구에 더 쉽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클릭합 계정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첫 번째 링크를 내려가서 클릭하는 것입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클릭합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여기서 무료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오면 Get Started, It's Free 버튼을 클릭하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뒤 Next를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름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Play with ClickUp을 클릭하세요. 이제 이메일 받은 편지함으로 가서 인증 코드를 확인한 뒤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몇 가지 기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미 팀원을 이 워크스페이스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공개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모든 설정이 끝난 후에 팀원을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튜토리얼 마지막에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지금은 그냥 I'm done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용으로 클릭합을 사용하신다면 회사 이름을 사용하시면 되고 특정 프로젝트용이라면 프로젝트 이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 회사 이름인 Medix Media를 입력하고 Finish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클릭합 계정을 만들었고 첫 번째 워크스페이스도 생성했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클릭합의 다양한 요금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클릭합은 영원히 무료 플랜이 있어서 완전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무료 플랜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충분할 거예요. 무료 플랜에서는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워크스페이스 내에서 최대 5개의 스페이스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을 넘어서고 싶다면 유료 플랜 중 하나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모든 내용은 무료 플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랜에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설명란에 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남겨둘게요. 좋아요. 이제 다시 클릭합 워크스페이스로 돌아왔고 가장 먼저 다루고 싶은 것은 워크스페이스의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계층 구조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계층 구조의 맨 위에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바로 제 회사인 Medix Media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스페이스들은 회사 내의 다양한 부서,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 아래에는 리스트가 있고 이 리스트들을 폴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는 사실 계층 구조에서 별도의 단계는 아닙니다. 폴더는 리스트를 정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각 리스트 안에는 태스크를 추가할 수 있고 각 태스크에는 서브 태스크나 심지어 중첩된 태스크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층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러스트레이션의 링크를 아래 설명란에 남겨둘 테니 어디에든 저장해 두었다가 헷갈릴 때마다 다시 참고하시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고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이 왼쪽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합 사용자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위해서나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클릭합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고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클릭한 다음 새 워크스페이스를 클릭하면 기존 워크스페이스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워크스페이스가 생성됩니다. 그럼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클릭합에서는 워크스페이스에 이미 하나의 스페이스가 추가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팀 스페이스입니다. 저는 완전히 빈 워크스페이스에서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3개의 점을 클릭한 다음 삭제를 클릭하고 이 스페이스를 정말로 삭제하려면 스페이스 이름을 입력해야 하므로 여기에서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넣고 삭제를 클릭하겠습니다. 좋아요. 이제 완전히 빈 워크스페이스가 준비되었으니 첫 번째 스페이스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를 추가하려면 여기에서 스페이스 생성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마케팅 부서를 위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으니 이름을 마케팅으로 정하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설명도 추가할 수 있지만 이 단계는 건너뛰고 싶으니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스페이스에 색상을 추가할 수 있고 의미에 맞는 아이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이라고 입력해 볼 수 있겠네요. 마케팅에 딱 맞는 아이콘은 없으니 그냥 M을 선택하고 주황색을 고른 다음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스페이스를 전체 워크스페이스의 모든 팀원이 볼 수 있도록 공개로 설정할지 아니면은 비공개로 설정한 후 이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팀원들을 직접 추가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워크스페이스를 혼자만 사용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도 상관없지만 팀과 함께 일할 예정이라면 일단 비공개로 설정한 뒤 접근 권한이 필요한 사람들, 제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비공개로 두고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공간 내에서 작업의 기본 상태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2가지 상태만 있습니다. 모든 작업에 대해 할 to-do 상태가 있고 그리고 완료 complete 상태가 있습니다. 작업을 완료했을 때 수동으로 할 일에서 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상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태 추가 cat status를 클릭한 다음 진행 중 in progress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색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작업은 할 일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작업을 시작하면 진행 중으로 상태가 바뀌고 완료되면 완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템플릿도 있습니다. 컨텐츠 항목 아래를 보면 활성화된 상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실제로 각 작업 목록마다 상태를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 수준에서 할 일은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고 할 일과 완료 2가지 상태만 선택한 다음 다음을 클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간에 사용할 클릭 캡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는 것을 추천드리며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와서 앱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음을 클릭합시다. 여기에서 이 공간에 대해 다양한 기본 보기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보기와 추가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서 공간 검토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면 공간 생성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왼쪽에서 마케팅이라는 첫 번째 공간을 볼 수 있고 클릭합 계층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제 경우에는 메릭스 미디어라는 워크스페이스가 있고 그 아래에 첫 번째 공간인 마케팅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공간 안에 하나의 리스트가 생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마다 계층 구조의 3번째 단계인 리스트가 하나 자동으로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리스트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나중에 삭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몇 개의 공간을 더 만들고 싶으니 다시 한번 공간 만들기를 클릭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의 다양한 부서를 위한 공간을 몇 개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영업, 제품 개발, 고객 지원, 그리고 이벤트 부서별로 각각 공간이 하나씩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이 공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사용하고 있지만 무료 플랜에서는 최대 5개의 공간만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면 유료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료 플랜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공간을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5개로도 충분할 수 있도록 비교적 일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공간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5개 공간 중 하나인 마케팅 공간에서만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다른 모든 공간은 접어두고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공간인 이 마케팅 공간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층 구조의 3번째 단계인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케팅 공간에는 이미 하나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특정 프로젝트의 모든 작업을 관리하고 추적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의 경우 진행 중인 각 캠페인마다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 해당 캠페인 이름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위에 있는 현재 이름을 클릭한 다음 캠페인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번호를 붙이는 것도 좋아해서 이를 추가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리스트에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과 관련된 작업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 영상에서 리스트에 작업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지금은 이 마케팅 스페이스의 리스트를 몇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새 리스트를 추가하려면 추가하고 싶은 스페이스로 이동한 다음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리스트의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캠페인도 있다고 가정하고 리스트 생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3번째 리스트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 이번에는 부활절 캠페인도 있다고 가정하고 리스트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각 캠페인마다 하나씩 리스트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마케팅 부서의 또 다른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리스트를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블로그 게시글 관리를 위한 작업 리스트도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번에도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리스트를 선택한 다음 이름을 블로그 게시글로 정하고 리스트 생성을 클릭해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캠페인용 리스트와 블로그 게시글용 리스트가 모두 생겼고 앞으로 이 워크스페이스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더 많은 리스트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레벨에서 리스트를 계속 추가하다 보면 금방 매우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사용해서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계층 구조를 다시 살펴보면 여러 개의 리스트를 하나의 폴더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스페이스를 정리하려면 캠페인이라는 폴더를 추가하고 모든 캠페인 작업 리스트를 그 폴더에 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더를 추가하려면 폴더를 추가하고 싶은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여기서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는 폴더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제 경우에는 캠페인이 적합하겠죠. 그리고 폴더 생성을 클릭합니다. 이제 마케팅 스페이스에서 바로 이 폴더를 볼 수 있고 폴더 이름 옆에 있는 이 아이콘을 보면 폴더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하나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 리스트가 필요 없으니 삭제하려면 3개의 점을 클릭하고 삭제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모든 캠페인 리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캠페인 폴더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캠페인들 중 하나에서 작업하지 않을 때는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서 폴더를 닫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작업 공간을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모든 리스트에 폴더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게시글 리스트를 위한 폴더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다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폴더를 선택한 다음 웹사이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위한 폴더를 만들 거예요. 이 폴더의 이름을 웹사이트로 정하고 Create Folder를 클릭한 다음 블로그 게시글 리스트를 웹사이트 폴더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리스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좀 더 많은 콘텐츠가 있도록 마케팅 공간에 몇 개의 폴더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에 리스트를 추가하고 폴더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스페이스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 2가지 더 있습니다. 문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화이트보드를 추가할 수도 있으니 이것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폴더 중 하나에 바로 문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폴더에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서 폴더 위에 마우스를 올리고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폴더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선택하면 폴더에 빈 문서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 운영 절차 SOPS에 대한 문서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이름을 SOPS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빈 페이지에서 바로 시작해서 이 문서에 무언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와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나 토글, 리스트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나 컬럼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문서로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이 꽤 직관적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한 문서에 여러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 상단의 페이지 추가를 클릭하면 이곳에서 전체 문서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는 우리의 캠페인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캠페인을 어떻게 구성할지 설명하고 이 SOP 문서를 Processes 폴더에 추가하면 관련된 모든 문서가 이곳에 나열됩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화이트보드를 선택해서 이 Processes 폴더에 화이트보드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위한 템플릿도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플로우 차트나 브레인 라이팅 맵, 매트릭스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템플릿을 사용해서 미리 구조를 잡을 수 있고 아니면 이 버튼을 클릭해서 처음부터 직접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도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원을 추가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텍스트를 추가해서 무언가를 쓸 수도 있고 문서나 웹사이트, 구글 문서, 구글 시트까지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보드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간에 추가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드를 알게 되셨죠. 리스트, 문서, 화이트보드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폴더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계층인 리스트 안에서 작업을 추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추가하려면 캠페인 폴더로 이동한 다음 블랙 프라이데이 캠페인 리스트로 가세요. 이 리스트에서 작업을 추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스트를 클릭한 다음 작업의 이름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업을 캠페인 일정 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엔터를 누르면 작업이 리스트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에는 Assignee 담당자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새 작업을 팀원 중 한 명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저 혼자만 팀에 있으니 저에게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마감일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을 금요일까지 해야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보통 우선순위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 작업을 추가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있는 Edit Task 버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작업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캠페인 컨셉 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도 팀원 중 한 명에게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 혼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일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의 마감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보통으로 해보겠습니다. 원한다면 태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Create Task를 클릭하면 이 새로운 작업이 목록에 표시됩니다. 이제 몇 가지 작업을 더 추가해서 목록에 더 많은 항목이 생겼습니다. 작업 중 하나를 완료했다면 회색 원 아이콘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 작업이 완료 처리되어 목록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완료한 모든 작업을 보고 싶다면 여기 위에 있는 필터로 가서 완료된 항목 표시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완료된 작업들이 다시 목록에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완료된 작업이 항상 맨 아래에 있는 걸 선호하는데요. 순서를 바꾸려면 이 그룹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상태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볼 수 있는 순서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제 각 작업마다 하위 작업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인 캠페인 컨셉 정의에는 완료해야 할 여러 단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때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작업에 하위 작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그리고 3단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따라서 이 모든 단계를 완료해야만
이 메인 작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하위 작업을 보고 싶지 않다면 여기 드롭다운 화살표를 클릭해서 접을 수 있고 그러면 메인 작업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의 다양한 상태, 즉 작업이 있을 수 있는 여러 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두 가지 상태만 있습니다. 새로운 모든 작업이 들어가는 할 일 상태가 있고 작업을 완료하면 상태가 완료로 변경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점 3개를 클릭한 다음 이어서 상태 관리를 클릭해서 작업에 더 많은 상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할 일과 완료 상태를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면 상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의 상태가 더 추가되어 진행 중이 생깁니다. 이제 할 일 진행 중 완료 상태가 있고 직접 추가하거나 공간을 설정할 때 이미 봤던 다양한 템플릿을 참고해서 더 많은 상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템플릿의 경우에는 오픈, 컨셉, 진행 중, 실행 중 등 다양한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좀 더 단순하게 하고 싶으니 다시 사용자 지정으로 돌아가서 예시로 상태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토 중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오렌지색으로 지정한 다음 저장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작업 중 하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요청으로 이동해서 이 작업의 상태를 E1을 클릭해서 변경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제 상태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완료로 넘어가지 않고 할 일 상태에서 진행 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변경되고 더 이상 할 일 목록에 있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바로 여기 진행 중 목록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더 진행이 있으면 다시 1을 클릭해서 상태를 검토 중으로 바꿀 수 있고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제 리스트에서 컬럼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자 지정 필드를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이 3가지 기본 컬럼이 있습니다. 담당자, 마감일,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컬럼들은 바로 여기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서 관리할 수 있고 특정 컬럼을 숨기거나 표시하려면 위쪽에 표시 숨기기 탭으로 이동하면 현재 표시 중인 필드를 볼 수 있습니다. 담당자, 마감일,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만 하면 선택 해제할 수 있고 더 많은 컬럼을 추가해서 리스트 안에 더 많은 필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 연결된 문서 같은 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릭만 하면 표시되는 필드에 바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창을 닫으면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작업들에 연결된 문서가 없지만 만약 문서가 있다면 여기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즉 현재 이 목록에 없는 열을 추가하려면 다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새 열 탭에 머무른 상태에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 필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날짜, 진행률 바, 체크박스, 이메일, 파일 등 우리 목록에 필요한 다양한 항목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시로 진행률 바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progress로 하고 모든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둔 채 열 추가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열에서 이 진행률 바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 일 상태에 있는 모든 작업은 0%로 표시됩니다. 완료된 작업은 당연히 100%이고 그 중간 값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에는 몇 개의 하위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작업들 중 일부를 완료하면 진행률 바가 실제로 33%나 66%처럼 완료한 하위 작업의 수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유형의 뷰를 사용해서 워크스페이스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뷰는 리스트 뷰이고 화면 상단에서 현재 리스트 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뷰에서는 모든 작업이 리스트에 나열되어 있고 또한 이 리스트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상태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기본 뷰로는 보드 뷰가 있는데 상단의 보드를 클릭해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드 뷰에서는 작업의 다양한 상태를 각각의 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 일 상태의 작업들은 하나의 열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열, 검토 중열, 그리고 완료 열이 있습니다.
작업의 상태를 변경하려면 해당 작업을 이 열에서 다음 열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검토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이 단계로 드래그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드 뷰를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를 위한 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콘텐츠 준비나 대본 작성 열, 녹화, 편집, 업로드 등 각각의 단계별로 열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특히 마감일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또 다른 뷰는 캘린더 뷰입니다. 현재 이 리스트에는 캘린더 뷰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뷰 버튼을 클릭해서 추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뷰를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캘린더 뷰가 있습니다. 그러니 캘린더 뷰를 클릭한 다음 캘린더 추가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이 리스트에 캘린더 뷰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감일이 지정된 모든 작업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미팅 일정 잡기 작업은 내일인 2월 2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여기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 마감일이 있는 몇 가지 작업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작업을 클릭해서 댓글을 추가하거나 작업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리스트 뷰로 돌아가려면 작업을 닫으면 되고 여기 상단에서 캘린더 뷰에서 원래의 리스트 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터를 사용해서 원하는 작업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막대가 필터입니다. 여기에서 숨기기를 클릭하면 필터를 숨길 수도 있고 다시 필터를 클릭하면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유용한 필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그룹 필터가 있는데 이 필터는 작업이 어떻게 그룹화될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상태별로 그룹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할 일, 검토 중, 완료 그룹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그룹화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순위별로 그룹화하고 싶다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긴급한 작업이 맨 위에 오고 그 아래에 높은 우선순위, 그 다음은 일반, 그리고 맨 아래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그룹이 표시됩니다. 또한 담당자별로 그룹화해서 누가 어떤 작업을 맡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다른 그룹화 옵션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다시 상태별로 설정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순서를 반대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로 다시 와서 이 그룹을 한 번 더 클릭하면 그룹의 순서가 바뀌어서 완료된 상태가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터에서는 여기에서 클릭하면 모든 하위 작업을 한 번에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위 작업이 있는 모든 작업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닫고 싶을 때는 여기로 다시 와서 모두 접기를 클릭하면 메인 작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 버튼과 동일한 버튼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목록의 모든 커스텀 필드와 모든 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 모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하면 자신이 할당된 모든 작업만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작업만 보고 싶다면 미 모드를 활성화하면, 그리고 특정 팀원의 모든 작업만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한 다음 팀원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모든 작업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살펴봤습니다. 완료된 모든 작업을 보고 싶다면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되고, 만약 모두 보고 싶지 않다면 이 X 아이콘을 클릭하면 완료된 작업이 목록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작업을 위한 더 고급 필터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정말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7일 이내에 마감되는 모든 작업을 필터링하고 싶다면 여기서 마감일을 선택하고 다음 7일이라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7일 이내에 마감되는 모든 작업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필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높은 우선순위의 작업만 보고 싶다면 우선순위가 긴급인 것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작업만 남게 됩니다. 이 필터를 다시 제거하려면 여기 있는 X를 클릭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특정 작업을 찾는 또 다른 아주 쉬운 방법은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클릭하거나 여기 검색 필드에 직접 클릭한 다음 이 작업과 관련된 기억나는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바로 여기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까지는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클릭카페 정말 멋진 점 중 하나는 워크스페이스의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템플릿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템플릿을 사용하면 모든 것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물을 관리하고 추적하기 위해 클릭카페를 사용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도 클릭카페는 이미 이를 위한 템플릿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 마케팅 공간 아래에 있는 웹사이트 폴더로 이동해서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템플릿 세서를 클릭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템플릿 센터로 이동하게 되며 여기서 워크스페이스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템플릿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폴더 옆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했기 때문에 리스트 필터가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는 템플릿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공간, 폴더, 작업, 문서, 심지어 화이트보드에 대한 전체 템플릿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리스트에만 집중하고 블로그 포스트 프로세스 템플릿을 찾고 있으니 블로그라고 입력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블로그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에디토리얼 캘린더, 블로그 플래너,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블로그 플래너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고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블로그 플래너로 정하고 위치는 마케팅 스페이스의 웹사이트 폴더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설정은 그대로 두고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 플래너라는 새로운 리스트가 생겼고 이 리스트는 템플릿에서 가져온 것이며 이미 일부 예시 컨텐츠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 포스트들이 유형별로 정렬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사, 사용법 가이드, 비디오 블로그, 게스트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고정된 시작 가이드라는 문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가이드는 이 리스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와 우리가 블로그 포스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으로 대시보드를 사용해서 워크스페이스의 주요 지표와 데이터를 쉽게 시각화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서 맨 위로 스크롤해서 대시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새 대시보드를 클릭해서 첫 번째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직접 모든 대시보드 카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템플릿 중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대시보드는 무료 플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바로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심플 대시보드를 클릭하고 대시보드에서 시각화하고 싶은 데이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마케팅 공간을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특정 리스트만을 위한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플래너를 위한 블로그 대시보드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보면 이 리스트를 선택하고 적용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방금 만든 새로운 대시보드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리스트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당되지 않은 작업이 몇 개인지, 진행 중인 작업이 몇 개인지, 완료된 작업이 몇 개인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자별 전체 작업 수, 미해결 작업, 작업량 상태 등 우리가 시각화하고 싶은 다양한 정보를 차트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 추가를 클릭해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정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기능은 유료 플랜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무료 플랜에서도 추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상태별 작업량 같은 것을 추가해 볼 수 있고 여기 이 카드를 그냥 추가해보면 각 단계에 몇 개의 작업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가장 최신 상태까지요. 또한 여기서 카드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대시보드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의 다양한 부분을 클릭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보고 싶다면 여기 이 파란색 막대를 클릭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수정 중 작업으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클릭해서 댓글을 달거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원하는 대로 작업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창을 다시 닫고 이것도 닫은 다음 대시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대시보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이름을 블로그 포스트 플래너와 같이 바꿔주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대시보드를 하나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작업 공간의 다양한 부분을 시각화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대시보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작업 공간에 팀원을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팀원을 추가하려면 여기 작업 공간 이름으로 이동해서 클릭한 다음 사용자 관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는 저 혼자만 사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메일만으로 간단하게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들의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34@gmail.com이라고 입력하고 이 새로운 팀원의 역할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멤버로 추가하면 이 사람은 내 작업 공간에서 현재 공개된 모든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게스트로 추가할 수도 있지만 게스트는 전체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는 특정 폴더, 리스트 또는 작업에 초대되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관리자, admin으로도 추가할 수 있는데 관리자는 작업 공간 전체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멤버로 추가하고 초대 invite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스페이스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마케팅 직원이라면 마케팅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스페이스에 추가 add to spaces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메일을 받았고 그 이메일을 클릭해서 클릭합 계정을 만들면 제가 허용한 작업 공간이나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곳에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작업 공간으로 돌아가서 스페이스를 어떻게 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업 공간의 모든 팀원은 공개된 모든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팀원에게 적용되는 문서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그 스페이스를 공개로 설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벤트 스페이스를 공개로 설정해야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해당 스페이스로 이동해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공유 및 권한 Sharing and Permissions로 가서 여기서 공개로 만들기 Make Public를 클릭하고 창을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면 방금 공개로 설정한 스페이스 옆에 있던 자물쇠 아이콘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공간의 특정 부분에 게스트를 추가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게스트는 리스트, 폴더, 그리고 태스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스페이스로 가서 우리 캠페인 중 하나에 게스트를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바로 이 캠페인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개의 점 아이콘을 클릭하고 공유 및 권한으로 이동한 다음 게스트의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저는 이메일을 입력해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에서 게스트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접근 권한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전체 접근 권한을 가질지 단순히 편집만 할 수 있을지, 댓글만 달 수 있을지, 아니면 보기만 할 수 있을지 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체 권한으로 설정한 다음 초대를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이메일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여러분이 권한을 부여한 클릭업 리스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클릭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